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양형 기준을 어제 각각 새로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는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 기준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네. 한 이 양형 기준 새로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인창호법에서도 위헌 소지다라는 예, 판결이 예. 나왔던 것은 어떤 시기적인 격차의 그 차이를 두지 않고 네. 가중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동기 살인 이러면 한 10년에서 16년형으로 양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범입니다. 네.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일으켰다라기보단 어쨌든 과실에 의해서 사망이든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좀 논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논란은 별도로 네. 일단 이 스쿨존 교통범죄로 인한 희생되는 그런 아이들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된 기준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말씀 주신 대로 최대 26년이라는 예. 건 아주 좀 가중해서 처벌할 요소들이 좀 병합됐을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0.2% 이상의 술을 마셨을 때, 이건 예. 한 소주 2병 정도로 거의 만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예. 거기에 바로 치사 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죠. 최대 23년. 근데 유기 도주를 했다. 유기 도주는 일반 도주와 다른 게 그냥 도주를 한 게 아니라 시신을 치우고 도주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중 요소들이 다 병합했을 때는 최대 26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거고, 또 스쿨존 지역에서 똑같이 0.2%의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 상해 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최대 10년 6개월형까지 선고하도록 규정을 네. 한 네.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별도의 양형 기준이 그럼 없었던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사실 양형 기준이란 게 대단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어린이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어린이 상해 사고, 또 스쿨존 내 사고라고 해서 양형 기준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는 어떤 잣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배사 양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 예. 어린이들이 또 사망 사고,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됐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양형 기준을 좀 전에 성인, 아이 분별 없이 적용했던 것에서 그냥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양형 기준을 높였을 때 분명히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네. 그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되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일단 고의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합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고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구하는지 여부, 그리고 동종전가, 음주운전은 또 동종전가 여부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데서 가중 요소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비교적 선초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판에는 이번 양형 기준 네. 신설 강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실무에서는 양형 기준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물론 양형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권고되는 건 아니고, 네네. 다만 재판부가 양형을, 그러니까 선고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참작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내 판단에 따라서 다른 양형을 좀 선고하겠다, 분명히 가능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또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고무줄 형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양형 기준이 실제 선고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가 다치면 그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음주운전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이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겼습니다. 예, 그건 이번에도 어떻게 이 기준을 뭐 0.08, 0.2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기본적으로 2년 6개월형부터 4년형까지 기본형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초범인 경우에는 뭐 실형까지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뭐 난폭 운전이 가담됐달지 동정역학이 좀 있달지 하면은 4년형 최대 4년형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선고가 안 되는 겁니다. 3년형이 선고돼야 집행유예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겠다, 거부를 했다.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한 경우에는 최소 1년 6개월부터 4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벌금형이 기본이긴 합니다.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설정을 예. 하되 실형 10개월도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치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양형 기준이 이제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그렇습니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예를 들어서 배승하 양 참변 이건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양형 기준을 손질할지 아니면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장래효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시행일을 정하고 그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배승하 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공분이 이루어졌지만 네. 그 가해자가 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을 때 그 시점에 법을 적용하는 게 법적 안정성의 예. 개념에는 맞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는 한 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처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처벌 이전에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네. 좀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네. 아예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장치를 좀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그 국회에서 논의된 지 꽤 오래됐는데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입법 발의가 됐던 게, 그러니까 법안이 제출됐던 게 2009년이에요. 예. 10년 전으로도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렌터카에 한정해서 이 기능 시험을 다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설치 비용 같은 문제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용도 한 수십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선으로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그럼 전체 차에 할 것인지 모든 차에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차량에 할 것인지 이를테면 뭐 관광지에서 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그런 렌터카에 한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관리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는 사실 법으로 이 부분이 규정되고 마련이 돼야 되는데 2009년 이후에 이 법안 논의 시작하다가 폐기됐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해서 입법화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스쿨존 안전장치는 어떻습니까? 안전장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만요. 예. 실제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스쿨존에는 당연히 속도 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호등 설치 이런 게 예. 법적으로 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승하 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이를테면 펜스가 쳐져 있었다면 혹시 이 충돌을 좀 간접적으로는 예.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침 다르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다 다른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보행자용 펜스가 있고 또 차량 충돌을 막는 용의 펜스가 있는데 네. 이 보행자용은 아마 길거리 인도 가시면은 어른 허리쯤에 오는 철제로 된 예. 그런 인도에 막아두는 그런 아, 건데요. 예. 이건 40km 이상 시속 차량이 돌진을 할 때는 크게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차량용 보행 펜스 정도는 최소한 스쿨존 지역에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의무화되는 법안은 아직 발의 안 됐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아. 이 부분은 아마 법안으로도 되겠지만 이 관련 부처에서도 지침으로 먼저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전에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 만들어졌지만 계속해서 스쿨존에서 사고 나고 음주운전 사고 나고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하나의 좀 남아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또 지금 신상 공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예. 있는데 배서양의 이제 오빠 같은 경우도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오빠인데 이 정도가 되면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 공개, 현재는 뭐 성범죄 그리고 일부 범죄에 한정이 돼 있지만 사실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사후적인 처벌 효과도 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현행 이제 신상 공개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 중에는 굉장히 강력 범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행의 수단이 잔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요건에 음주 사고가 좀 충족할 것인가? 이게 예. 법적으로는 그래서 보완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뭐 10년 사이에 음주운전 횟수가 2차례 이상 있다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이 부분은 신상공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했고요. 근데 추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금 각 여론에서 원하는 대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책들을 빨리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국회가 서둘러야 되는 예. 게 가장 시급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대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선례에서도 보듯이 윤창호법 위헌으로 판단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 공분을 일으키고 법안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을 때마다 빨리 속도를 내기도 했고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법은 면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런 법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는 이거는 뭐 여야 대치할 사안 쟁점 사안이라고 네, 보기는 네. 어렵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드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 이런 선례에 비추어서 최소한 어떤 법적 보완을 하는 부분 그리고 스쿨존에서 스쿨존 진입 시에 아예 운전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 네. 보완 장치 빨리 서둘러서 또 치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매일 만나서 싸우지만 말고 이 여러 가지 지금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서둘러서 법안으로 마련해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